화요괴담회. 화요괴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9월 둘째 주의 화요괴담회.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호스트는 김수빈, 저는 괴담꾼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괴담, 제목은 머리빗의 또 다른 주인입니다. 머리빗의 또 다른 주인. 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미츠코 씨. 어릴 적부터 살던 고향과 꽤 먼 지역에 취직을 한 그녀는 직장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에 홀로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지은 진 좀 오래됐지만 깨끗한 방과 화장실, 직장과 가까운 거리, 질비한 주변 편의시설까지 그녀는 좋은 집을 구한 것 같다며 뿌듯해했죠. 며칠 후 미츠코 씨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누구지? 누구세요?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문 앞에는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옆집 사는 사람인데 이웃이 생긴 게 오랜만이라 반갑더라고. 그래서 인사차 한번 와봤어요. 아, 옆집 사는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요. 내가 이렇게 온 거 인사차 온 것도 있지만 아가씨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것도 있어요. 말해주고 싶으신 거요? 아주머니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주위를 살피더니 미츠코 씨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 집에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았거든. 5년 전인가? 그때 이사 나간 사람이 마지막이었지.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사 올 땐 그렇게 밝고 건강하던 사람이 얼굴이 퀭해서는 몸도 빼빼 말라져서 갔어요. 아무래도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I'll wear all pink to your white wedding. I'll dance all night and do something upsetting. I'll laugh when you kick me out. It's been the third time already. Running home, I laugh alone. 네? 그게 무슨...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미츠코 씨는 아주머니의 말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이삿짐을 정리하며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면서도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 젊은 청년만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상을 하고서 나갔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좀비가 따로 없는 안색으로 나갔다고. 아무튼 아가씨도 조심해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봐요. 아, 네. 들어가세요.
아주머니를 보내고 미츠코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주머니 말 사실일까? 미신년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하지만 저 아주머니가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 정말 이 집에 뭔가 있는 걸까? 아이, 모르겠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머리까지 아프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야겠어. 아주머니의 말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새벽부터 이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그녀에겐 몰려오는 졸음이 우선이었어요. 미츠코 씨는 결국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Round and around like a horse on a carousel. We go. Will I catch up to love? I could never tell. I don't know. Chasing after you is like a fairy tale. But I feel like I'm glued on tight to this carousel. 다음날 아침 미츠코 씨는 우렁차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을 뜨고 힘껏 기지개를 켰습니다.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아침까지 자버렸네. 그래도 푹 자고 나서 그런지 개운하다. 첫 출근 날에 컨디션 안 좋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얼른 씻고 준비해야겠다. 오늘은 미츠코 씨가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얼른 머리부터 말려야지. 헤어드라이어가... 여기 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돌돌 감싼 채 욕실을 나선 그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히 젖어있던 머리가 거의 다 말랐을 무렵 미츠코 씨는 서랍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내가 머리빗을 어디에 뒀더라? 어제 분명 서랍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녀가 찾으려던 것은 머리빗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빗기 위해 머리빗을 찾으려던 건데 아무리 이 서랍 저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봐도 다른 건 다 있는데 머리빗 하나만은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지 뭐. 오늘은 대충 손으로 빗고 나가야겠다. 이따 집에 오는 길에 하나 사와야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머리빗 찾기를 포기하고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은 후 집을 나선 미츠코 씨. 텅 빈 집안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참,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평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직장인으로 처음 맞은 주말. 원래라면 주말 내내 침대에 늘어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댔을 미츠코 씨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빈둥댈 새도 없이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물건들은 다 제자리에 잘 있는데 왜 항상 머리빗만 없어지는 거지?
돈이나 통장도 아니고 반지나 목걸이도 아니고 왜 고작 몇천 원짜리 머리빗만 없어지냔 말이야. 월요일 아침 끝내 찾지 못해 사다 뒀던 새 머리빗. 그 머리빗을 다음날 아침에 찾으니 또 사라져 있고, 그래서 또 사다 둔 새 머리빗을 다음날 아침에 찾으니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이런 상황이 평일 내내 매일 아침 반복됐던 거예요. 처음엔 어디 가구 틈새로 빠져 찾지 못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반복되는 머리빗 실종 사건에 미츠코 씨도 결국 짜증이 단단히 났습니다. 오늘만큼은 머리빗을 단 한 개라도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짐한 그녀는 집안 곳곳을 정말 이잡듯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그 다짐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 힘들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츠코 씨는 잔뜩 지친 채 바닥에 대자로 누워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던 그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지나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아주머니와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 그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머리빗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이 집에 뭔가 있기 때문인 걸까? 그 아주머니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누구세요? 아, 옆집 사는 아가씨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 번 뵌 이후로 처음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잘 지냈지. 근데 아가씨는 영 잘 못 지낸 것 같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종일 온 집안을 줄서시고 다니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미츠코 씨의 얼굴을 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짐작을 넘어 확신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 물음이었어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며 미츠코 씨도 확신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집에 뭔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미츠코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실은 이사 온 후로 집에 머리빗이 자꾸 사라지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뱉어진 아주머니의 말이었어요. 미츠코 씨는 화들짝 놀라 아주머니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집에 둔 머리빗이 자꾸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 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나요? 아이고, 아가씨 진정해요, 진정. 아가씨 말대로 아가씨 전에 살던 사람들도 아가씨랑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소문이 나서 이 집에 한동안 사람이 안 살았지. 아가씨는 별말 없이 잘 살길래 이젠 괜찮나 보다 했는데. 저 아가씨, 그래서 내가 생각해본 게 있는데 한번 내 말대로 해볼래요? 집으로 돌아온 미츠코 씨의 손엔 새로 사온 머리빗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노끈 뭉치였어요. 미츠코 씨는 방금 전 들었던 아주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가서 잘 보이는 곳에 노끈으로 머리빗을 묶어둬봐요. 그렇게 했는데도 머리빗이 또 사라지면 그 집에 정말 뭔가 있는 게 맞는 거고, 사라지지 않으면 뭔가 있는 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 이제는 이판사판이야. 끝장을 보자고. 미츠코 씨는 아주머니의 말대로 잘 보이는 곳에 노끈으로 머리빗을 묶어 매달아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 머리빗이
사라져 있지 않길 바라면서요. 곤히 잠이 들었던 미츠코 씨는 작게 들려오는 소음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아직 새벽 4시. 반쯤 몸을 일으킨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매달아둔 머리빗이 여전히 잘 매달려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처음 매달아둔 모양 그대로 잘 매달려 있는 머리빗. 미츠코 씨는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죠. 그러던 그때 갑자기 등죽이고 오싹해진 그녀가 다시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머리빗에 뭔가 걸려있지 않았나? 미츠코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곤 머리빗을 응시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머리빗엔 전에 없던 무언가가 뭉텅이로 걸려 있었어요. 머리빗에 대체 뭐가 걸려있는 거지? 미츠코 씨의 몸은 겁에 질려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손에 휴대폰을 꼭 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내딛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걸음, 미츠코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켜 그 빛을 머리빗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미츠코 씨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게 대체 뭐야? 머리빗에 걸려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여러 뭉치의 머리카락과 사람의 벗겨진 두피 같은 살점 덩어리였습니다.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마치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은 살점 덩어리들이었죠. 미츠코 씨는 큰 충격에 경기를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연신 비명을 지르던 그녀가 조용해지자 고요해진 집안. 쓰러진 그녀를 지켜보던 끈덕진 시선은 다름 아닌 두피 곳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온몸에 피칠갑을 한 귀신의 시선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환하게 입을 찢으며 웃고 있는 귀신. 과연 미츠코 씨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화요 괴담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수빈, 기술 한결, 진행의 권세림, 김예송, 이지윤이었습니다.